1969년 중국 산시성의 어느 외진 산골마을, 15살 소년이 도시에서 쫓겨나 이곳에 도착합니다. 부치는 감옥에 갇혔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년은 토굴집에서 삽니다. 바닥에는 벼룩이 들끓고 밤에는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 책을 읽습니다. 농사일은 처음이라 손에 물집이 가실 날이 없고 한 달에 고기 한 번 먹기 어렵습니다. 주변 농민들은 묻습니다. 너는 도시에서 온 아이인데 왜 우리랑 같이 밥을 먹냐? 소년은 대답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마을의 농민이니까요. 그가 그 마을에서 보낸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중국 농촌의 가난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로부터 43년 후 이 소년은 14억 중국 인구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선언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서방 미디어가 잘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진핑이라는,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르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의 소년 시절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시중신은 중국 공산당 혁명 1세대 원로였지만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기간에 숙청당했습니다. 소년 시진핑은 반동분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시성 량자허라는 마을로 하방됩니다. 량자허 마을을 본 적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한국의 어떤 시골도 이보다 열악하지 않습니다. 물은 길어다 써야 하고 정의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농민들의 기대 수명은 50세 남짓이었습니다. 소년은 처음엔 버티지 못하고 3번이나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돌아와 7년을 그 마을에서 보냅니다. 당원 신청서를 10번 냈다가 거절당하고 11번째에 겨우 받아들여집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량자허에서 나는 중국의 진짜 모습을 봤다. 진짜 농민이 뭔지, 진짜 가난이 뭔지 배웠다. 이게 그냥 정치인의 수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 어느 강대국의 지도자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 중에 전기 없는 집에서 7년을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유럽의 어느 총리가 농민들과 함께 땅을 갈아본 적이 있을까요? 시진핑은 적어도 가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의 다음 선택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2012년 11월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첫 번째 약속이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중국에서 절대 빈곤을 완전히 없애겠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한 목표라고. 중국 농촌의 빈곤은 수천 년간 이어진 문제였습니다. 한 정치인이 8년 안에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2월 시진핑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중국의 절대 빈곤 퇴치 임무가 완수되었다. 숫자를 보시죠. 8년 동안 9,899만 명의 농촌 주민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거의 1억 명입니다. 베트남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예요. 한국 인구의 2배입니다. 빈곤현으로 지정되었던 팔보사간미개 행정구역이 모두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102,000개의 빈곤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약 1조 6천억 위안, 한화로 대략 300조 원입니다. 빈곤 퇴치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만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1,800명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사태, 교통사고, 과로. 사람들을 구하려다 자기가 먼저 쓰러진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우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빈곤 퇴치 성과. 서방의 어떤 언론이 이 말을 크게 보도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아는 나쁜 중국 이야기와 어긋나기 때문이겠죠. 숫자만 봐서는 실감이 안 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이저우성 깊은 산골에 살던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름은 평범하니 그냥 장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흙바닥 집에서 살았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해가 지면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났습니다. 병원은 산 2개를 넘어가야 있었고 아이들은 1시간을 걸어 학교에 갔습니다. 2015년 공산당 간부가 마을에 찾아옵니다. 정부가 아주머니 가족을 이주시켜 드리겠습니다. 새 아파트, 전기, 수도, 학교, 병원이 있는 곳으로요. 할머니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평생 속고 살아온 세월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주한 그녀가 도착한 곳은 깨끗한 신도시의 아파트였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처음 눌렀을 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걸 처음 봤을 때 할머니는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런 걸 보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중국에서 수백만 건 일어났습니다. 빈곤 이주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으로 약 960만 명이 새 거주지로 옮겨졌습니다. 중국판 뉴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주를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전통 생활 방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할머니가 태어나 처음으로 전기 불빛 아래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의 무게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진핑이 한 일은 중국 국경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해냈다면 다른 개발도상국도 해낼 수 있다. 2024년 치우부 정상회의에서 그는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약한 새도 일찍 시작하면 높이 날 수 있다. 이 말 뒤에는 실제 행동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120개국 이상의 개발 원조를 제공했고 약 200억 달러로 1100개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180개국에서 40만 명 이상의 전문가를 훈련시켜 그들 나라의 빈곤 퇴치 역량을 키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는 중국이 지은 태양광 발전소가 돌아갑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중국이 건설한 철도가 있고 파키스탄에는 중국이 세운 항구가 있습니다. 서방은 이걸 부채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케냐의 농부에게 물어보세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생겼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물론 중국이 순수한 자선으로 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은 지난 70년간 약속만 했고 중국은 지난 10년간 집행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점점 중국 쪽으로 기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은 강의하지 않고 짓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다른 얼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후 변화를 아시죠?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 독일.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시진핑은 5년 전 유엔에서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세계 신규 조립 면적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전기차 세계 판매 1위는 테슬라가 아니라 BYD, 중국 기업입니다. 태양광 패널 가격이 10년 새 90% 떨어진 결정적 이유도 중국의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13년 시진핑은 집권하자마자 노동교양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판 없이 경찰이 최대 4년까지 사람을 가둘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1957년부터 96년간 이어진 악명 높은 시스템이었죠. 그가 한 문장의 명령으로 이 제도를 끝냈습니다. 또 2015년에는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강제 낙태와 벌금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이어난 20년에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민법전을 제정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을 명문화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서방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 보면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중국보다 오늘의 중국이 훨씬 더 법치와 개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 이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시진핑이 완벽한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죠. 신장 문제, 홍콩 문제, 대만 문제, 언론 통제, 비판받을 지점은 많습니다. 이 채널에서 그 얘기도 다른 영상으로 다룰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서방 미디어가 그리는 시진핑은 그림자만 있습니다. 독재자, 전략가, 위협. 그런데 그림자가 있다는 건 빛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그의 최악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최선도 보는 겁니다. 량자허의 토굴집에서 7년을 산 소년이 14억 인구의 지도자가 되어 1억 명을 빈곤에서 구해냈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우리가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겪은 가난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가장 인간적인 얼굴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목표는 시진핑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한 나라를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묻고 싶었을 뿐입니다. 악마로만 보는 것도 성인으로만 보는 것도 둘 다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늘 더 복잡하고 더 인간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진핑의 다른 그림자, 그의 정책이 중국 사회에 남긴 어두운 면도 정직하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